자,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EX 이꼴 1 플러스 X 더하기 2 팩분의 X제곱 더하기 3 팩분의 X 삼성 이거하고 같다는 걸 보이려고 해요. 그죠? 보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되면 이걸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테일러 정리라는 테일러 공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fx가 있고 pnx라는 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그마 k 이꼴 0부터 n까지 k 팩토리얼 분의 f를 k번 미분해서 a 그리고 x-a의 n승. 그러니까 테일러 다항식의 n차 한까지죠. 얘를 pnx 책에 있는 대로 얘는 tnx 책에 있는 용어로 그대로 해줘야 학생들이 편하더라고요. tnx 그렇죠? 이거예요. 물론 수렴 반경은 이거의 수렴 반경은 적당한 실수 r 그죠? r 안에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rnx는 fx 빼기 tnx로 둡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를 해요. 그러면 테일러 공식이란 건 뭐냐면 테일러 공식이란 건 f가 본래는 이렇게 하려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죠?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테일러 공식의 첫 번째 조건 n 플러스 한 번 미분은 가능하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f는 무한번 미분 가능해요. f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걸 이런 기호로 좀 씁니다.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RNX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RNX는 이렇게 n 플러스 1 팩분의 F를 n 플러스 한 번 미분해서 Z고 얘가 x-a의 n 플러스 1성 맞죠? n 플러스 1성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 Z는 어디냐 하면 Z는 A와 X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입니다. A와 X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입니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게 테일러 공식이에요. 자, 이 테일러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하고자 했던 맨 위에 걸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뭘 하냐면 얘가 RNX가 0으로 수렴하면 얘하고 같아지겠죠. 얘는 m 차항까지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으로 수렴하면 fx하고 n이 무한대로 가면 급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제곱 곱수와 본래 함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EX에 적용해 RNX를 계산해 볼게요. n 플러스 1 팩분의 F를 n 플러스 한 번 미분해서 Z를 했으니까 2Z가 돼요. 그 다음에 X-A인데 빼기 제로의 N승이잖아. 그렇죠? 근데 Z는 어떻게 돼요? Z는 어떻게 되죠? Z는 n 플러스 1승. 그죠? 요게 되죠. 그러면 Z는 X와 0 사이의 숫자잖아. 0 사이의 숫자. 그러면 얘를 보면 RNX의 절대값을 취하면 작거나 같기를 n 플러스 1 팩분의 x의 n 플러스 1승이 되고 2의 z, x, x로 해도 되죠. 자, 그리고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조금 전에 본 거 있죠. 아까 빨간색으로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팩분의 x의 n승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해. RNX가. 그러니까 이렇게 테일러 급수, 맥클린 급수로 전개한 거랑 얘랑 같다. 이렇게. 자, 똑같은
다른 테일러 급수를 한번 구해보고 또 똑같이 금방 적용을 해볼게요. 코사인 x 해볼까요? fx를. 그죠? 그러면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사인 x. f 두 번 미분한 건 마이너스 코사인 x. 세 번 미분한 건 사인 x. 네 번 미분하면 다시 여기 와요. 똑같아요. 네 번 미분한 거는 본래 미분 안 한 거랑 같아지죠. 그 다섯 번 미분한 건 요거. 여섯 번 미분한 건 예. 일곱 번 미분한 건 예. 여덟 번 미분하면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F에 제로를 넣어볼까요? F에 제로. 왜? M팩분의 F에 N번 미분의 0을 넣을 거잖아요. 그죠? F에 제로를 넣으면 코사인 제로는 1. 한 번 미분해서 제로를 넣으면 사인 X니까 이건 제로. 두 번 미분해서 제로를 넣으면 마이너스 1. 세 번 미분해서 제로를 넣으면 제로. 그럼 네 번 미분해서 넣은 건 1. 다섯 번은 여기 네 번, 다섯 번, 여기는 여섯 번, 여기는 일곱 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테일러 급수, 맥클린 급수를 해보면 코사인 x의 테일러 급수는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제로니까 없어져요. 세 번째 항은 3팩분의 음수예요. 마이너스 1, x의 3승. 아니야. 제곱이니까 제곱. 두 번 미분했으니까요. 2팩분의죠. 그 다음에 세 번 미분하면 제로고 네 번 미분하면 여기는 4팩분의 x의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6팩분의 x의 6승. 플러스 8팩분의 x의 8승.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면서 올라가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x는 우함수입니까? 계함수입니까? 우함수잖아. 우함수니까 x제곱, x4성, x6성, x8성 전부 다 우함수예요. 그러니까 우함수항들만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sin x는 어떻게 될까요? sin x는 이렇게 돼요. x 빼기 3팩분의 x의 3성 5팩분의 x의 5성 빼기 7팩분의 x의 7성 이렇게 양놈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주장하는 거. 그러면 RNX를 또 계산해 봐야 돼. RNX를 계산하면 n 플러스 1 팩분의 F를 n 플러스 1번 미분해서 Z를 넣고 X 마이너스 제로에 n 플러스 1성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sin X든 코사인 X든 미분하면 sin X, 코사인 X죠. 걔는 가장 크봤자 절대값을 붙잡고 가장 크면 1이야. 그러니까 얘의 절대값 취하고 얘의 절대값 취하고 부등식을 하면 n 플러스 1팩분의 이 부분은 무조건 1보다 작아. 그리고 여기는 x의 n 플러스 1성이야. 그럼 아까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저 정리를 쓰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조건 제로인 거야. 그러니까 수렴해서 본래 이쪽의 테일러 급수하고 본래 함수하고 같아지는 거야. 그쵸? 네,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하나만 더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항급수라는 걸 할 겁니다. 이항급수라는 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항정리라는 걸 해본 적 있죠. 이항정리. A 플러스 B의 N성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죠? NC0의 A의 NC0의 A의 N성 NC1의 A의 N-1의 B 쭉 해가지고 NCN의 B의 N성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를 1 플러스 X로 해볼게요. 1 플러스 X의 N성으로 하면 NC0, NC1의 X, NC2의 X의 제곱 쭉 해가지고 NCN의 X의 N성이죠. 그죠? 지금 보면 이쪽에 있는 함수가 이쪽에
테일러 급수 형태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자연수라서 얘는 n차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죠? 이제 얘가 n이 아니라 얘가 실수로 바꿀 거예요. k. 실수로 바꿀 거야. 실수로 바꾸면 얘가 어떻게 표현될까 한번 볼게요. fx가 1 플러스 x의 k승이에요. 예를 들면 2분의 1성, 그럼 루트 1 플러스 x를 전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얘를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k의 1 플러스 x의 k 마이너스 1승이 돼요. 두 번 미분해 볼까요? 그러면 k의 k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x의 k 마이너스 2승이 돼요. 그죠? 그러면 세 번 해볼까요? 세 번. 규칙을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k의 k-1에 k-2. 그럼 미분한 개수보다 한 개 작은 것까지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k-3승이 되죠. 그러면 n번 미분해서 x를 넣으면 k, k-1 쭉 해서 n보다 하나 작은 데까지 빼주잖아요. 그죠? k 빼기 n-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 가고 1 플러스 x의 k-n승까지 가죠. 자,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을 넣으면 f에 n에 0을 넣으면 얘는 없어지고 k-1 쭉 곱해서 k의 죄송합니다. k-n 플러스 1까지 되죠. 그러면 테일러 급수는 어떻게 되느냐? 테일러 급수는 자 해보겠어요? n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n팩분의 밑 위에 k 곱하기 k-1부터 쭉 곱해서 k-n 플러스 1까지 곱해지고 이쪽에 x의 n승. 이 거듭제곱 곱수의 수렴 반경은 1이 됩니다. 절대값이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 반경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하고 같은데 1 플러스 x의 k승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항급수라고 부릅니다. 이항급수. 우리가 이항정리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항정리에서 비롯된 이항급수입니다. k가 자연수가 되면 정확하게 저렇게 이항정리로 표현되는 형태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끝.